그 사람이 이승철 씨였어요. 3, 4년 전에 같이 프로그램을 이제 이승철 가수님하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 형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 이거는 형이니까 하시는 거죠. 저희 같은 사람은 이거 못해요. 4년 된 것 같아요. 디스크 수술 받은 지가. 디스크 수술 받고 그때 제가 이렇게 수술실에 실려가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에 전신 마취를 하기 전에 몸이 파업하는 거예요. 자기 소리 좀 들어달라고 이러는 거예요. 이제 제가 왔을 때 선생님이 되게 걱정해 주면서 진짜 시인처럼 말하더라고요. 이제 제 몸이 파업을 하는 거다. 하도 자기 말을 안 들어주니까 인간의 정신과 마음이 몸의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그냥 분규를 하는 거다. 몸의 말 좀 이참에 들어주라. 저는 항상 내면 세계의 말에 귀를 기울여 온 사람인 것 같거든요. 네. 마음이 나한테 뭐라고 하나, 삶 너머의 삶이 나한테 뭐라고 하나. 근데 그분의 얘기는 몸의 소리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는 몸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일찍 듣는 사람은 40 초중반? 조금 늦게 들리면 50 넘기 시작하면 그 몸의 소리가 계속 말을 하는데 다만 그걸 안 듣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못 알아먹거나 아니면 듣고도 그 말하는 대로 전혀 안 해주거나. 그러니까 그 몸의 소리라는 게 건강이라는 것보다 조금 더 큰 집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교집합으로 건강의 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희한하게 건강이 나빠졌다는 건 단순하게 몸이 아프다는 뜻이 아니라 삶의 패턴이 오랫동안 뭐 먹는 거든 사는 방식이든 뭐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거든 에너지를 어떻게 쓰는 거든 그거에 대한 총합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때 아예 일을 할 수 없었거든요. 허리가 아예 그렇게 됐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참 독한 놈인 것 같아요. 그때 휠체어 타고 콘서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킨 놈들도 독한 놈이고 시킨 놈들도 독한 놈이고 한 놈도 피차일만 독한 놈인데, 근데 그거는 참 김창옥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참 그렇게 사는 것 같고, 근데 그렇게 살아서 전쟁 나고 나라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좋아진 나라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드물잖아요. 경제적으로 이렇게 막 좋은 차가 많이 돌아다니고 먹거리에 대해서 항상 다이어트를 말하고, 그래도 뭔가 김창옥 삶에도 그런 변화가 있었겠죠. 근데 이제 20년을 저는 못 버티는 것 같아요. 젊어서는 내 뭐 열정이랄까 몸의 힘이랄까 이런 게 있으니까 그 소리가 안 들렸다가 이제 그때 이제 부러지고 그 소리를 들었고 어쩔 수 없이 모든 게 중지가 됐고, 그리고는 나는 뭔가 패턴을 좀 바꿔야 된다. 그리고는 그게 처음부터 이렇게 의자에 못 앉아요. 처음에 막 뛰어다니는 삶을 살다가 이렇게 살짝 걷다가 서 있다가 어디에 이렇게 짚었다가 지금은 의자에 좀 앉은 것 같아요. 그 다음 단계도 있는 것 같아요. 눕는다든지 소파에 이렇게 한다든지. 누움의 마지막 단계는 뒤지는 것 같아요. 내가 참 삶을 잘 살아서 이제는 평온하게 내 마지막 시간을 맞이해야 되겠다. 얼마 전에 이어령 선생님 돌아가셨거든요. 마지막 영상을 봤어요. 선생님 사실 되게 체격이 있으셨는데 되게 많이 이제 투병하면서 빠지셨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어령이 사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뭐 이런 주제로 봤는데, 그런 영상을 그렇게 보기 쉽지 않거든요.
이전까지 그런 영상을 한 사람도 많지 않았어.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삶을 잘 용기 있게 덤덤하게 맞아들이는 어떤 누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죽음에 그냥 두려워하고, 아니면 보통 우리는 준비가 안 됐거나 억울하고 내 사랑을 찾지도 못하고 내 정서의 땅을 찾지도 못하고, 지금은 그냥 앉아 있는 정도인 것 같아요. 4년 만에.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C.S. 루이스, 이거 책 협찬 아닙니다. C.S. 루이스라는 정말 거장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변증론가인데, 그리고 나니아 연대기의 원작자예요. 이 C.S. 루이스가 삼촌마귀가 조카마귀에게 사람을 속이는 31가지 방법을 소개한 책이 있는데, 그게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오는데, 야, 너 인간들 괴롭히지 마. 너 왜 인간들을 괴롭히니? 악마한테. 네. 이제 조카 악마한테. 인간들을 괴롭혀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너는 어려. 내가 1000살이 돼 보니까 인간에 대해서 아는 게 있거든. 인간 잘 되게 해줘. 너 악마가 인간을 괴롭히고 방해하는 게 아니야. 계속 잘 되게 해줘. 그러면 인간은 자기의 일이 잘 되면 자기의 영혼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야. 돈을 잘 벌고 유명해지고 영향력이 생기고 인기가 많아지고 지식이 늘어나고 소유와 지위가 높아지면 인간은 자기가 잘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너는 계속 걔네들을 도와줘. 그러다가 죽기 얼마 전에, 그가 삶의 방향을 틀기 전에 그때 그냥 그 사실을 알게 해줘. 그러면 걔는 방향을 바꾸기엔 이미 너무 삶의 마지막에 왔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인간은 그렇게 괴롭히는 거지. 누가 너처럼 그 지식 없이 지혜 없이 무조건 방해하니. 인간은 자기의 일이 안 되면 자기의 살아온 삶을 돌아보게 돼 있어. 그리고 절대자에게 겸허하게 나아가게 돼 있어. 그러니 인간을 계속 잘 되게 해줘. 이렇게 계속 반어법으로 글을 써 나가거든요. 근데 글이 진짜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통은 재수가 없는 일이 아니라, 고통은 삶의 절대성이 우리에게 주는 신호일 수 있죠. 그 첫 소리를 들은 거겠죠. 고통으로. 그게 뭐 하늘이 뭐 해라, 뭐 이렇게 들어라, 이런 소리가 들린 게 아니라, 소리는 진동이거든요. 근데 통증도 진동이에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감당할 범위를 넘어서는,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원하지 않는 만큼의 강력한 진동이 통증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혜롭고 정신을 차리면 그 고통에서도 진동을, 메시지를 느낄 수 있겠죠. 일단 그 정신을 차리는데 한 3, 4년 걸린 것 같아요. 고통이라는 건 삶을 엄청 흔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고통이 딱 끝났다고 해서 사람이 가만히 딱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정신 차리는 데에도 시간이 걸려요. 네. 그러니까 정신을 내가 차렸다 이게 아니라 막 이 진동값이 세다가, 왜냐면 20년을 너무 뺑뺑이를 막 그냥 이걸 돌려놨으니까. 기존에 하던 제 삶의 패턴이 있거든요. 그걸 다 거절하는 거예요. 사실 그거 돈이거든요. 일감이잖아요. 정말 극한의 것 한두 개를 내버려 두고는 다 정중히 거절이에요. 그게 1번인 것 같아요. 제 중년의 시작은. 그러니까 그 거절을 못하면 머리로만 새로운 세상을 살고 몸은 옛날 세상을 계속 사는 것 같아요. 새로운 세상으로 가고 싶다 라고 하는 이 용기와 열망이 있어야 기존 세상의 제한을 돈이든 관계든 거절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 70%는 빈 공간으로 두려고 하고요. 20, 30은 이 빈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다시 치열하게 사는 거죠. 근데 전과는 다른 방식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멋진 새로운 보금자리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어쩌면 평범한 구독자들이 보기에 그거는 김창옥이니까 가능한 일 아니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기적처럼 이거 사실 별거 아닌데 또 기적 같고 되게 큰 일이고 큰 일인데 또 별거 아니에요. 사실 이 집 제 집도 아니에요. 이거 연세예요. 연세라는 게 제주도의 그 집세 방식인데 월세를 1년치를 한 번에 내는 거예요. 한 달에 한 40만 원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요. 한 번에 시작한 게 아니라 뭔가를 봤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을. 되게 낯설게. 그 사람이 이승철 씨였어요. 이제 몇 년 전, 3, 4년 전에 같이 프로그램을 이제 이승철 가수님하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 형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캠핑장이 있는데 그 캠핑장 안에 일부 지역을 이렇게 렌트를 하셔가지고 캠핑카를 갖다 놓고 거기에서 이제 며칠씩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처에서 콘서트가 끝나고 촬영이 끝나더니 저희를 초대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는 막 요리해주고. 제가 똑같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아, 이거는 형이니까 하시는 거죠. 돈이 많으니까. 저희 같은 사람은 이거 못해요. 저희 이 시간에 다 돈 벌어야 돼요, 형. 근데 그때 그 형이 엄청 좋은 차를 타시거나 무슨 막 명품으로 두르시거나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무주 구촌동의 캠핑장 한쪽을 그 캠핑장이 본인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캠핑장을 이렇게 부분을 임대를 하셔가지고 캠핑카 하나 두고 그냥 거기 앞에서 이렇게 뭐 좋은 음식에 와인 좋아하시니까 와인 마시고 콘서트 끝나니까 그 팬클럽 분들이 수고해 주시니까 그분들 여기 와가지고 또 막 식사해주고 막 요리해주시고 또 저희 팀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감히 소망하지도 못했어요.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 이분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아, 근데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그러니까 이 단계가 어느 날 툭 하고 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이승철 씨 만나기 전에 나는 자연인이다를 제가 한 5, 6년 봤어요. 강연하러 돌아다니면서 계속 그것만 봐요. 그러니까 구독을 하니까 알고리즘이 한국 기행을 추천해줘요. 또 한국 기행을 보잖아요. 외국에 그 팬티 하나만 입고 짝대기로 막 땅 파가지고 그 두 명이서 남자 둘이서 대사 하나도 없이 1억 뷰씩 나와요. 지금 제가 빤스를 입어야 돼요. 이런 옷을 입을 때가 아니야. 근데 희한하게 그런 걸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소망한지 제가 보기에는 5, 6년 만에 시도를 했어요. 시도했는데 다 안 돼요. 그 느낌이 안 와요. 그냥 후회만 돼요. 너무 살던 속도와 패턴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패턴을 바꾸니까 좋은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차가 서는 게 아니라 끽 소리 나면서 열이 나면서 소리 나면서 계속 못 도는 거예요. 그게 다시 4년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의자에 앉아 있게 된 지 4년이고 시도한 지 이래저래 따지면 뭐 진짜 소망으로 생각하면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형, 그건 형이니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여건이 못 돼요. 저는 아이도 셋이고 또 강의를 안 하면 저는 벌이가 없어요. 제가 하루하루 뛰어야만 그게 되고요. 저는 안 돼요. 그리고 더 깊숙한 곳에 안 게 뭐냐면요.
저는 여유가 불안해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여유가 저 언덕 뒤에 있는 것 같으면 나 알겠어. 저 언덕 뒤에 여유가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언덕을 넘어가기 전부터 어색하고 불안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더 깊숙한 곳에 있었을 거예요. 한 달에 40만 원? 제가 쇼핑으로 쓴 게 제가 보기엔 얼마라고 말하진 않겠어요. 통신보안이니까. 이걸 저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억울해가지고 쓴 돈이 얼마였나. 제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하게 썼을 거예요. 보상으로. 밤늦게까지 혼자 막 여기를 정리하면서 전 살짝 눈물이 나려고 그랬거든요. 큰 성당, 아무도 없는 성당에 이렇게 무릎 꿇고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는 느낌? 너무 감사하다고. 또 그 감사함 안에는 또 여러 가지 감사함이 있겠죠. 그게 절대적 신에 대한 감사함만이 아니라 뭐 제가 이런 생활을 부분적으로 할 수 있게끔 뭐 하는 모든 여러 상황들이 있거든요. 인물들도 있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감사함도 있고 또 이 집을 되게 어렵게 찾아준 친구도 있고 또 고맙게 이 집을 렌트해 주신 집 주인분에 대한 고마움도 있고 또 열심히 살아온 저 자신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 마당 저기서 저 엎드려서 이렇게 엎드려 있으려고 그랬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 밤에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만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각자 자기의 그곳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래요. 억울하지 않게. 제가 만약에 예전처럼 살다가 사건이나 사고로 죽음을 맞이했다면 저는 진짜 억울해서 떠돌았을 것 같아요. 세상에는 조금 어떤 좋은 일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 스스로는 너무 억울했을 것 같아요. 요즘은 이런 방식으로 좀 살면 내가 무덤에 잘 눕겠다. 희한하게 화장은 안 하고 싶더라고요. 너무 뜨거울 것 같아가지고. 아직은 삶에 대한 미련과 욕심이 많나 봐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즐기려면 배우고 익혀라. 한국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소통을 다 잘하는 게 아니죠. 너무 기본적인 것이어서 우리가 신경 쓰지 못했던 말하기. 이것은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고 관계 맺는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낳는 아주 중요한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은 행위인데요. 우리의 부모나 때로는 우리의 선배로부터 배우지 못했다면 그리고 제도권 교육에서 배우지 못했다면 얼마든지 배우고 익혀서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의 김창옥의 강연이 레스토랑에서 김창옥 셰프가 만든 요리를 여러분에게 대접하는 것이었다고 하면 지금 이 클래스는 제가 어떻게 요리를 하는지 어디에서 식재료를 가져오는 건지 어떤 마음으로 요리에 임하는지를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옥의 소통 스피치 클래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바시랜드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